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항상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삼성전자가 저평가되는 걸까요? 이렇게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또 탄탄하다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저평가일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삼성전자는 기술을 많이 요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30조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결국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걸 또 기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걸 외국계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만 조금 들어가면 그 뒤에 기술 투자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꽤 많은 돈이 매번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주 매출액인 D램의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슈퍼사이클이 올 때는 삼성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공급이 많아져서 D램의 가격이 낮아지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져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준의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영업이익이 30조밖에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영업이익이 50조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주가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 주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이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삼성과 TSMC의 양강 구도에서 인텔이 합류함으로 3파전이 될 거란 예고도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인텔, TSMC의 경쟁력은 수율에서 갈릴 것입니다. 778억 달러, 인텔의 지난해 매출입니다. 삼성전자는 570억 달러 반도체 부분에만 들어가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TSMC는 442억 달러. 인텔의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30년 동안 인텔은 반도체 업계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그런 인텔이 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인텔은 반도체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출이 높지만 분야별로 따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모바일 분야에서는 퀄컴 ARM이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고요. 거기다가 PC 시장에서도 AMD나 엔비디아에 밀렸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들이 직접 반도체 설계에 나섰잖아요. 자, 애플만 해도 맥북에 탑재할 CPU로 인텔 CPU 대신 자체 설계한 M1 칩을 탑재 호평을 받고 있고요. 변화의 기로에선 인텔은 자의 반인지 타의 반인지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갈 길 바쁜 삼성전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인텔이 얼마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 TSMC와 인텔의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1나노미터, 그러니까 10억분의 1미터예요. 10나노, 7나노 할 때 앞에 이 나노가 작다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는 비슷한 시기에 14호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반도체 칩의 직접적인 성능과 연관이 있는 트랜지스터 밀도는 인텔이 삼성전자나 TSMC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TSMC가 인텔을 앞서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2014년부터 인텔은 몇 년 동안 14호 공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팻 게싱어 이전에 있었던 CEO가 기술 투자보다는 행정에 너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윤과 마진만 따졌죠. 그때 나왔던 그 기술자들이 대부분 TSMC나 엔비디아, AMD 그리고 삼성에 흡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 2016년 삼성전자와 TSMC는 10나노 공정에 진입했고요. 밀도 역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TSMC, 삼성전자가 인텔의 밀도를 넘어섰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자,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TSMC는 2017년에 7나노 공정에 진입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2018년도에 7나노 공정에 들어갔지만 인텔은 2019년도에도 여전히 10나노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삼성전자 TSMC는 5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자, 반도체 컨설팅 업계는 올해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 공정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하지만 인텔은 여전히 7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합니다. 예, 아직도 뭐 7나노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것이라 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TSMC를 비교하면 양사의 공정 기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율 뭐냐면 전체 생산량은 다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양품, 그러니까 좋은 품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되거나 파운드를 맡긴 업체에서는 싫어하죠. 결국에는 이 수율이 중요한데 이 수율이 높아지는 확률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10나노 이상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높은 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한 대당 2천억이 넘어요. ASML이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업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EUV 보유 대수 추정입니다. TSMC는 50대, 삼성전자는 25대입니다. 예,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 그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한 대라도 더 얻으려고요. 삼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운드리 산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날아가서 정말 슈퍼 의린 ASML에게 긴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보유 대수를 가져온 것도 정말 삼성전자의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ASML에서 만든 EUV 장비를 많이 도입해서 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의 경쟁력 비교에서 삼성이 우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아직 인텔은 좀 따라오기에는 좀 멀리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TSMC를 추격하는 게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선단 공정,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랑 TSMC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리고 장비 확보 및 기술력을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면 파운드리로 인해서 계속 수주를 따내고 그리고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여러분 반드시 따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발목 잡고 있는 저평가 중에 하나가 메모리에 의존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혹시나 뭐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걸 인수합병하게 되면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저평가 부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저평가 부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주가가 뛴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결국에는 상승장에서는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자만이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신분 상승하는 날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